에서 19강 집합 건물에서 19강 집합 건물에서 건물과 대지 일부가 매각되는 경우에 입찰할 사례 갖고 제가 한번 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강에서는 이제 보면 일반적인 독립 건물, 즉 그러한 내용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분 경매를 정의할 때 우리가 지분 경매 또는 뭐 지분 투자에서 우리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일반적인 독립 건물 이번에는 이제 집합 건물 이 일반적인 독립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이죠. 이렇게 일개의 독립된 부동산. 이것도 일개의 독립된 부동산에서 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여기도 근저당, 여기도 근저당에서 두 개의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런 걸 공동저당권이라고 하죠. 이런 게 어떤 것이 있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그리고 뭐 상가 건물 뭐 상가주택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처럼 아파트나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토지와 건물이 언제든지 하지만 이런 경우 집합 건물은 이 집합 건물이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고 나서는 토지는 건물의 종물에 불과해서 부정성에 따라서 이 건물이 처분 따라 즉 이 구분 소유권이 501호다. 그러면 501호에 해당되는 대지 지분은 501호에 대한 이 건물 소유권의 소유자의 소유권이 주물 내지 주된 권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대지 지분은 종물 내지 종된 권리에 해당되는 거지. 부정성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종물은 주물 처분에 따르기 때문에 이 아파트 등기부 같은 경우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등기부가 건물 등기부예요. 그런데 건물 등기부에도 그 종물인 대지 지분 비율을 갖다가 우리가 대지권을 갖다 표시하죠.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죠. 그건 종물을 표시하는 거지만 아파트 등기부는 그거는 건물 등기부예요.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가 아파트 등기부가 구분 소유권 성립되기 전에는 토지에 별도 등기가 설정할 수 있고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지 소유권이 성립되고 나서 또는 집합 건물이 원시 취득되고 나서는 그 이후에 토지 별도 등기가 등기되는 건 무효가 되죠. 그런 무효를 원인으로 해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됐다면 그걸 낙찰받았다고 하고 잔금을 납부했다고 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어쨌든 우리가 지분이 있게 일반적인 독립건물 토지나 또는 건물의 일부 지분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아파트에 그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 별도 등기 또는 이제 그 건물에 설정된 권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일부 이 권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건 지분 경매로 봤죠. 또 하나 이게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동일 소유자 달라짐으로 인해서 법정 사건이 성립될 수 있고 근저당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 이러한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이 나왔을 때에 우리가 좀 전에 18강에서는 일반적인 독립 건물 중에서 토지 또는 건물이 경매에 나왔을 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그리고 뭐 이제 실제 투자 비법을 공부했다면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집합 건물 즉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나 오피스텔 주상복합 또는 아파트형 공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집합 건물 상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일부 지분이 경매 나왔을 때 어떻게 되냐. 일부 지분이 경매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질 때 이 빈 땅에
빈 땅에 또는 이제 우리가 재건축 같은 거는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를 받아서 하는 거고,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아닌 것에는 그냥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 신고를 하고 건물을 신축하게 되죠.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이게 20층짜리 관리처분 계획이다, 아파트. 그럼 이게 이제 처음에는 기초 땅 파기를 하고 1층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2층이 올라가고 어느 순간 되면 20층이 올라가야죠. 이런 게 구분소유권, 집합건물이 구분소유권 성립 시점, 이 건물 기준으로 보는 거죠. 대지 기준으로 볼 때는 대지 사용권 성립 시점 또는 집합건물 원시 취득, 이런 경우는 이 건축 허가대로 20층이 올라가야 돼요.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여기 20층이 이제 올라가야 되고, 20층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1호 라인, 2호 라인 각 구분 소유자별로 이 벽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러면 구분 소유권 성립 시점이 되고 집합 건물이 원시. 그런데 실제 들어가 살려면 어떻게 했어요? 완공이 돼야 돼, 완공이 되려면 한 1년 정도 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분소유권 성립되는 시점 같은 경우는, 구분소유권이 성립되는 시점 같은 경우는 이 벽체만 있는 거죠. 각 구분소유별로. 완공이 되면 실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그 벽지까지 다 만들어진 거죠. 방도 만들고 다. 그래가지고 도시가스, 수도가스 다 배관들 다 들어오고, 실제 입주에 들어갈 때 임시사용 승인, 가사용 승인 또는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보존 등기인데, 임시사용 승인, 가사용 승인 갖고 이 대장이거든요. 임시사용 승인, 가사용 승인 대장을 갖고 또는 사용 승인 갖고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면서 입주해서 살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미등기 상태에서 입주한 임차인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경우에 경매될 때 보면 이 구분 소유권이 되기 전에 토지 별도 등기는, 이때의 토지 별도 등기는 즉 근저당, 가압류, 압류 뭐 이런 것들, 여기 나대지 상태 설정된 거는 이 건물이 법정 사건이 성립이 안 될 것이고, 이와 같이 건물이 지어지는 사정에서는 법정 사건이 성립될 거고, 이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토지. 그래서 집합건물이 이 구분소유권이 성립되어도 이 근저당권자에 의해서 토지가 경매되면 집합건물에 적용을 받지 않고, 법의 집합건물법 제20조 집합건물법 제20조, 즉 다시 말하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자를 갖다 우리가 집합건물법이라고 하죠. 제1점은 이 건물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성립된 거는 집합건물법이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합건물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이후에 설정된 토지별도 등기다, 이럴 때에는 무효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토지와 건물, 집합건물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이 매각이 될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와 같이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별도 등기에 의해서 분리처분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면 토지별도 등기 설정 당시에는 집합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지 않죠. 이 집합건물법이 어떻게, 종전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아파트를 헐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면,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 짓기 전까지는 집합건물법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토지별도 등기가 설정이 되고 분리처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불우한 토지별도 등기 설정 당시에 나대지 상태에 설정이 됐다, 빈 땅이 설정됐다, 이럴 때는 법정사건이 성립이 안 될 것이고, 건물이 신축되는 과정에 설정되면 그 지상 건물은 법정사건이 성립이 될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우리 하나 또 말하는, 건물이 주인이고 땅은 종물이에요. 종물이요. 그래서 건물이 주물내지 주된 권리고 이 대지 사용권은 종물내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고 나가지고 부정성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건물이 먼저
구분소유권 성립되고 나서 건물이 먼저 매각이 되면 설령 대지 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 없이 매각이 됐다도 대지 사용권은 건물 부분에 대한 종물 내 종된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정성에 따라 종물은 감정평가 없이 매각이 돼도 주물처분에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 건물 낙찰자의 소유권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설령 종물을 감정평가 없이 매각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매각된 거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매각된 거에 의해서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는 이 매각으로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설령 토지 별도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감정평가 없이 토지 채권자들이 이 배당 요구하지 않아 가지고 배당받지 못하고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의 종물 내 종된 권이 이 주물 내지 주분 처분인 건물 구분소유권 501호 501호 매각이 되는 그 501호에 대한 대지 사용권에 대한 종물 내 종된 권리는 당연히 501호의 소유권이 취득하게 되고 거기에 설정된 토지 별도 등기는 그 지분 비율만큼은 당연히 소멸돼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죠.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토지 별도 등기는 분리처분금지 제외지만 토지 별도 등기가 먼저 건물이 매각이 되기 전에 토지 별도 등기가 먼저 경매가 진행될 때만 우리가 인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건물이 먼저 매각되면 설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없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없이 토지의 별도 등기 채권자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 종물 내지 종된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되고 거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된다. 실무에서는 당연히 배당에 참여시키죠. 자, 그런 내용을 갖고 설명하는데 그런 내용 중에 제가 상담해주고 낙찰받게 해준 그런 물건 사례가 있어서 요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설명을 들어야만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475쪽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이 지금 사례를 설명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설명을 갖다가 이해를 못한다면 유튜브에 지금 영상이 동시에 그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 번 틀어가지고 이 두 번, 세 번 듣는다고 해서 돈을 더 받지도 않거든요. 어차피 유튜브는 무료니까 여러분이 지금 방송한 걸 이해가 안 간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파트 17에 보면 이 책의 제목은 좌측에 보면 지분경매 실전 투자의 비밀행기 좌측 모서리에 있죠.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그 475쪽을 보면요. 470에서 530쪽을 공부하게 되는데 파트 17이 나옵니다. 집합 건물에서 건물과 대지 일부가 매각 시 대응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거 보통 이제 교도관이 이제 이걸 낙찰받아가 찾아와서 제가 이거 해결해 준 거거든요. 입찰도록 이게 보면 대지권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아파트 3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경우. 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 더 얘기를 할 게 있네, 하나. 시간이 좀 가지만 이 우리가 대지권 아파트가 뭐 집합 건물이죠. 아파트가 뭐 또는 집합 건물이 대지권 미등기다. 미등기 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 그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고 성립 여지를 분석해야 된다.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는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아파트에 입주자가 없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뭐냐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누가 관리하거든요. 조합원의 대표가 조합이죠. 조합이 시공비, 아파트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합이 부장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니까 조합원이 부장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니까 조합원을 대신해서 시공사에게 삼성이면 삼성, 대우, 자이면 자이, LG건설에다가 돈을 대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합원의 아파트를 유치권 행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분양대금도 바로 공사대금이기 때문에 유치권이라는 대부분 판례가 나와 있죠. 조합이 이제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거죠. 점유라는 게 뭐 키만 갖고 잠궈 놓고 이게 유치권 행사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대지권 미등기일 때는 건물이 보존등기 대지권 미등기일 때는 이 유치권 성립 여부를 분석해라.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첫 번째는 아파트 입주자가 없고 조합이 이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현장 가거나 조합 사무실에 가면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분양 대금이 얼마고 그로 인해 따라 유치권 금액이 얼마라는 거. 이것만 주면 당신한테 점유권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얘기를 얼마든지 하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거는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치권 성립이 되고, 이번에는 밑에 거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 이때는 누구냐? 점유자가 있어요. 누가 있느냐? 수분양자라는 거는 최초 분양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수분양권자가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다만 이러한 경우도 이 건물을 대지권 등기를 하려면 그 건물 소유자는 종물내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대지권 등기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합에서는 분양대금을 미납을 이유로 해가지고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좋다! 왜냐면 건물이 주물내지던 권리고 대지 사용권은 종물내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대지권 등기 청구 소송하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그러면 대부분 판례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판례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조합에서는 분양대금을 미납으로 해서 분양대금을 안납으로 만납과 대지권 등기를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죠. 결국은 뭐냐면 대지권 등기를 하려면 분양대금을 안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다 이런 거 낙찰 받을 때 대지권 미등기일 때에는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지를 잘 분석해봐라. 이럴 때 입주자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더 문제다. 이거는 점유도 못하고 또 돈도 물어줘야 되죠. 이거는 점유는 할 수 있어. 다만 대지권 등기만 못할 뿐이죠. 점유권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이건 점유권은 가지고 내가 들어가 살 수는 있어. 대지권 등기는 못해. 대지권 등기 없어서 사는 데는 전혀 시장 없죠. 적당한 시장, 적당한 상황에 되어 가지고 합의해서 하면 되는 거죠. 자,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이제 첫 번째 사례를 이해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대지권 미등기일 때는 반드시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지 아니면 유치권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왜냐면 채무자 겸 소유자가 거주하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상황이지만 대지권 등기하려면 분양대금을 미납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가는 누구한테 물어보냐?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으냐? 조합사무실에 가서 확인하면 다 나와. 조합사무실에. 예, 분양대금만 있는 게 아니라 분양대금보다 더 무서운 게 지연이자예요. 분양대금 미납에 의한 그게 몇 년, 뭐 5년, 10년씩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안에는 이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를 대문하냐 이거를 합의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를 내가 인수할 금액으로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면 된다.